네,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수익률 대결을 펼칩니다. 평균 수익률이 누가 더 높으냐 이것이 기준인데요. 어떤 룰을 적용하는지 룰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1인자를 찾아라. 주어진 돈은 1억 원입니다. 매일 2분의 전문가가 나오십니다. 일주일 동안 총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합니다.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봐서 순위를 가리게 되는데요. 일단 매주 금요일마다 주간 단위 수익률을 중간 집계하고 있습니다. 월간으로 이제 최종 순위를 결정해 1인자와 2인자 월간의 한 분이니까요. 왕 중 왕이 월간 마지막 주 금요일 날 탄생합니다. 네, 두 분의 오늘장 신규 관심 종목 들어보기 이전에요. 두 분의 기존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대 전문가님 포트부터 열어보죠. 자, 이성대 전문가님 포트가 나오고 있네요. SO일 10% 추가 매수, 넥센타이어 10% 추가 매수가 된 것 같습니다. 비중 늘어난 걸 보니까요. 자, 심팩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 좀 저평가, 잠깐 쉬어갈 때 잡자 했는데 아이고, 여기에 매수가 안 됐습니다. 매수만 됐으면은 매수 이후에 말씀하신 다음 날부터 밀리지 않고 계속 오르기만 했거든요. 자, 매수가 안 된 심팩도 얼마의 매수가를 희망하셨었는지 이제 가격을 좀 보죠. 세 종목 결국 담겨 있는 셈인데 SO일과 넥센타이어는 비중 늘리기에는 일단 성공을 하였습니다. 심팩은 5,100원 얘기했는데요. 일단 눌림목 약간 이제 공략 가격이었었죠. 70원 차이로 안 잡히고 난 다음에 하루도 안 빠지고 올랐네요. 잠시 후 대응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박순환 전문가님 포트로 넘어갑니다. 자, 박순환 전문가님은요, 동화약품, 게임아이, LG디스플레이, 미래나노텍, LG전자. 자, LG전자가 매수가 미도달. 하지만 미래나노텍 수익률이 아주 놀랍네요. 30%에 가까운 수익. LG디스플레이가 거의 16%의 수익. 게임아이와 동화약품이 오히려 좀 조용할 정도입니다. 미래나노텍 비중이 30%면 좋을 텐데요. 자, 수익을 좀 볼까요? 자, LG전자는 좀 기다렸는데 일단 가격을 68,000원대 안 줬습니다. 거의 7만 원대에서 69,000원대도 안 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미래나노텍 목표가가 10,000원인데 9,000원 정도 오면은 팔지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거의 오늘 장중에 9,000원까지 왔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고요. LG디스플레이도 일단 목표가는 3만 원인데 거의 28,000원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폰 5 나오면 이제 수혜주 분석도 있고, 다만 안타까운 건 게임아이가 비중이 30%인데 수익이 약간 줄고 있다라는 거. 동화약품은 가벼워서 수익 4%대 5,500원 지금 좀 쉬고 있죠.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성대 전문가님 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추가 매수는 겨우 되는데 신규 매수가 안 되네요.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심팩. 지난번에 애플 소송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 개별 종목들이 좀 손절되고 난 다음부터 해가지고 종목들 편입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심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날 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약간 눌림목 과정이 좀 나올 거라고 일단 생각이 됐기 때문에 좀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5,100원대로 정했는데 5,170원까지만 왔다가 다시 이제 5,680원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트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차트 흐름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흐름대로 이제 움직였어요. 즉, 지난 이제 3월 달에 이제 고점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이제 저점 확인이 되면서 크게 이제 바닥이 만들어지면서, 크게 이제 두 번째 바닥이 만들어지고,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 네. 그때 시점이 이제 제가 출연한 시점이 요 날이었죠. 요 날이었고, 그 다음날 5,100원 라인대를 안 찍고 5,170원까지만 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 추세 시작은 맞았는데 가격이 약간 그죠? 그죠. 예. 가격은 아쉽지만 이제 가격을 약간 올려서 사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요. 예. 예. 네. 일단 그거에 이제 좀 위안을 삼고. 네, 그럼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네. 6,000원까지 그냥 홀딩하면 좋을지. 맞습니다. 그 이후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이렇게 추세가 상승 추세로 이제 시작이 돼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전 고점 라인 때만 깨지지 않으면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된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전 고점 라인 때라고 하면은 5,400원대 5,400원 라인 때만 깨지지 않으면 재차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5,400원 깨지기 전까지는 목표가 6,000원까지는 계속 좀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만 조금 높인다 생각하시고 홀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심팩, 뭐 70원 차인데 사지 뭐 사셨던 분들 일단 축하드립니다. 자, 넥센타이어하고 SO일 일단은 뭐 지난주에 손절가를 다 조금 올리고 네. 추가 매수 원하셨는데 추가 매수는 일단 됐네요. 예, 맞습니다. 손절가를 내렸죠. 아, 내렸죠. 예, 여유 있게. 내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했는데요. 네. 그 전략은 일단 맞았는데 지수 대비해서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회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상승장에서는 지수를 보면은 내가 전략을 틀릴 수가 내 전략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승장에서는 지수가 계속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랐다 쉬었다 올랐다 쉬었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 종목이 지수랑 맞춰서 이렇게 올라갔다 쉬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지수 올라갈 때는 쉬었다가 지수가 숨고르기 할 때 그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상승 추세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내가 처음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했으면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즉 손절매 가격이 오지 않는 이상은 뭐 그 방향대로 계속 좀 밀고 나가야 된다. 즉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 종목은 안 올라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일 지수가 숨고르기 나올 때 그때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올라가니까 원하는 처음에 이제 기준대로 끝까지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1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차트 흐름상 1차 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저점 라인 대가 10만 3천 원 부근에서 일단 형성이 됐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나오게 되면 저는 이제 유가가 당연히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상승 랠리가 분명히 시작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 처음에 이제 목표한 대로 12만 원대 이상 목표로 놓고 손절 가격 놓고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승장에서 내 투자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의해라라는 아주 좋은 팁 들어봤습니다. 넥센타이어도 이제 3분기 실적이 사실은 더 기대된다. 네, 맞습니다. 넥센타이어는 어떻게 보면 지수랑 약간 좀 상관없는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차트 흐름상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이제 정배열 상태가 지난 이제 5월 달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계속 이제 정배열 상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지난 5월 달이라고 하면은 이때 당시에는 지수가 200포인트 가까이 빠졌던 상황인데, 넥센타이어는 반대로 올라왔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출발은 여기서 했고,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상황에서 처음에 이제 크게 바닥이 하나 나오고 이제 두 번째 바닥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예. 이 과정이 만들어지게 된 이후에는 재차 이제 전고점 라인 때 22,000원 라인대가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조만간 나올 거로 일단 보여지고요. 지금 뭐 크게 오히려 이제 19,200원대 추가적으로 더 편입을 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부담 없이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종목 그리고 못 잡았지만 심팩 대응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이어서 박준남 전문가님 포트 얘기 들어보죠. 어떤 종목? 일단 미래나노텍부터. 네. 예, 말씀해 주셨던 이제 9,000원 라인 때는 거의 맞는데. 예, 만 원이 좀 이제 더 앞에 와 있네요. 근데 보니까 이게 뭐 PBR이 뭐 한 9천 원 정도 돼야 한 일이 되기 때문에요. 아직 뭐 자산 가치 대비해서 실적도 좋고 뭐 저평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팔 때는 아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있으면 되고 만약 정 팔고 싶으시면 한 50% 비중 저기 수익하면서 나머지 50%를 편하게 들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좀 부담스럽다면 좀 떨어질까봐 많이 오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또 보면서 떨어질까봐 노심초사 하지 않습니까? 네, 한 반 물량은 덜어도 좋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마음 편안히 나머지는 끝까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리고 예, 미래나노텍은 예, 실적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한번 동화약품을 볼까요? 동화약품이 참 지난주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동화약품이 뭐 장대 운봉 내버리고 장대 양봉을 냈죠. 예, 거의 좀 소문이 많이 나서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도 좋다고 하니까 뭐 버리지도 않고. 근데 보면은 참 한 2, 3개월, 한 4개월 정도를 옆으로 이렇게 흰 것 같아요. 옆으로 누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축적돼서 한번 큰 거래가 발생을 해야 올라간 부분이 있으니까요. 가지고 중기나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까지 또 다 기다려가지고요. 다른 거 올라가다 또 타다 보면 그 녀석은 또 내려가고 이 녀석은 또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절대 주식하면서 바람을 피울 필요는 없어요. 전략이 무너지니까요. 네, 다른 거 할 때도 바람 펴서 안 되죠. 예, 맞습니다.
그 추세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버리지 마세요. 왜 자꾸 여러분들 버리고 다른 거 갈아타다 보면 수수료 내죠. 증권사 좋은 일 시키죠. 세금 내죠. 나라 좋은 일 시키죠. 회비 내죠. 회비 내고 여러분 손실 나고. 여러분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굳건하게 확신을 지키고 끈기와 오기로 우리가 딱 버텨야 됩니다. 예. 게임하이도 이어서 좀 버티면 될지. 아, 게임하이 진짜 아쉬워요. 가는 것 같았는데 좀 차트 와요. 막 바닥을 막 너무 찍네요. 예. 예, 바닥을 무슨 바닥을 얼마나 가려고 이럴까요? 예? 아니 이게 제가 이제 보면서 김정주 그 넥슨 회장님의 게임회사 NC소프트를 인수하면서 그 나름대로 포부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글로벌 시장에 아직은 우린 배고프다. 뭐 EA나 뭐 피파고 온라인 그런 게임 굵직굵직한 게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콘솔까지도 하고 야망찬 게임인데요. 저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피파나 그런 EA처럼 큰 게임사가 앞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온라인 게임을 넘어서 콘솔 게임이나 타 네트워크 게임까지 그런 부분에서 저는 큰 뜻을 보고 한번 했었는데 제가 왜 이걸 추천해야 되냐면 그때 인수하면서 인수설 잠깐 나오면서 그 힘의 강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들어온 그 매주 움직이는 이제 뭐 주포들을 보면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잘 견뎠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 여러분 뭐 여기서 자기가 9,000원대에서 뭐 내려가봤자 뭐 얼마나 더 내려가겠습니까? 이렇게 좀 끈기를 더 가지시고 좀 있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드릴 겁니다. 뭐 게임하이 뭐 그 게임 업계 그래도 아시아 업계 그 뭐 대기업이 아닙니까 넥슨 같은 경우인데 앞으로 좋은 게임 신작 게임도 많이 여러분들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끈기가 필요한. 그리고 솔직히 여기까지 왔고 게임하이 또 차트 보니까 더 빠질 것 같지도 않아요. 동아약품 게임하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요.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예, 예. LG 디스플레이가 마지막 남은 LG 디스플레이가 원하는 대로 3만 원은 갈 것 같네요. 네. 보니까 참 28,000원. 그래도 장이 막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21선 안 깨면서 착실하게 가졌죠. 물론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보면 LG 패밀리가 이번에 LG전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강했던 게 GS가 네. 상당히 강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이번에 좀 그 21선 일봉에서는 좀 많이 이탈을 했었잖아요. 1870 내려갈 때. 그래도 우량주 대형주 지수 관련주에 비해서 21선 안 깬 거 보면 실적하고 수급하고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매개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관들도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 강하게 뻗지 않나. 그리고 물론 8분기 만에 또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했으니까 그 얼마나 좋은 호재입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보시면 3만 원까지는 여러분들 큰 무난하게 뭐 내일 뭐 쿼드러플 위칭 뭐 대기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만 원 정도 한 29,000원 정도 오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좀 항상 그 붕 뜨지 않습니까? 좀 흥분이 되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여러분들 다 가지고 어떻게 고점에서 팔 생각하지 말고 반은 그냥 정리하시고 반은 마음 편하게 있으면요. 그게 4만 원 가든 5만 원 가든 여러분들 지켜볼 수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예. 예. 그리고 지금 사실 LG그룹주 들고 계신 분들 중에 불안하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알아서 좀 가겠거니 수급들이 예. 다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못 잡은 LG전자. 앞전에 LG전자하고 멜파스 두 종목을 한 것 같아요. 예. 이거는 한 종목은 LG전자도 마찬가지죠. LG전자도 뭐 수급 안 봐도 뭐 수급 그렇게 나쁘지 않고 개미들이 좀 개인 투자자들이 붙으면 뭐 일시적으로 좀 팔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뭐 크게 자기가 사온 거에 대해서 앞전에 그 LG전자 보면은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보시면 잠깐 보면 제가 그땐가도 봤죠. 네, 이때 8월 29일 100만 주가 이렇게 거대하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뭐 돈 1,00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뭐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 주봉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LG전자가 진짜 솔직히 5만 원, 6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진짜 LG전자가 하이닉스 인수했어 봐요. 엄청나게 저는 시너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걸 바랬었는데 뭐 되지 않죠. LG는 왜 그렇게 좀 공격적인 투자를 잘 안 하죠. 예. 그렇죠. 예, 원가는 좀 많이 보수적이죠. 네. 예, 좀 그런 물건에서도 좀 티가 나고요. 그렇지만 좋은 물건 아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저만- 혹시나 LG전자 갖고 계신 분들, 우리 네. 박선현 전문가님은 이제 못 잡았지만, 얼마까지 보세요? 뭐 9만 원? 목표가 9만 원 주봉에서 보면은 앵커님 9만 원 정도면 뭐 예. 크게 시장이 뭐 이번에 1,870원 70선을 도전하는데도 무리 없었는데 뭐 장이 뭐 크게 나쁘지 않으면 한 9만 원 정도는 꾸준히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예, 실적 좋고 뭐 수급 좋고 차트 뭐 그렇게 뭐 고평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부실주도 아니고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멜파스 하나 종목이 있었죠. LG전자밖에 안 올라 있었는데 멜파스가 뭐 물파스 뭐 멜파스 이렇게 하는데요. 보십시오. 참 이게 멜파스가 저기 코스닥 종목이에요. 네.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멜파스가 이제 삼성 쪽에서 이제 CEO 쪽이 삼성에서 기술력 가지고 스마트폰 터치 스크린이 활성화될 때 나와가지고 이모급들이 여기서 이제 회사를 만들었군요. 차린 건데 네. 어떻게 보면 회사는 그쪽에 뭐 지분 뭐 자회사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삼성 계열사라고 봐도 솔직히 그쪽 기술력을 가져서 그쪽에 영업 라인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셔서 제가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지수 관련주 200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멜파스 같은 종목 이렇게 보시고 또 무슨 그 코스닥 그냥 소형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있더라고요. 네. 이게 여러분들 꼭 그렇게 생각하지만 코스닥에도 코스피 200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1,700만 주죠. 배당 나가면서 이제 권리락을 조금씩 했죠. 상장해서. 네. 이런 주들은 여러분들 계속 권리락을 합니다. 왜냐면 회사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고 향후로도. 그러다 보면 또 나중에 좀 기간이 지나다 보면 또 뭐 진짜 뭐 코스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NHN처럼. 네. 코스닥이라고 해서 뭐 코스닥 솔직히 뭐 1, 2천 원짜리야 뭐 진짜 돈도 없고 부실 주고 뭐 그러지만 이렇게 2만 원 돈이나 유동성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눈여겨봐도 코스피 지수 200 못지않게 여러분들 또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이제 매수를 못했죠. 18,600원인가 제가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이제 못하고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걸 추천을 드렸던 게 이제 기본적 분석은 다 했으니까 월봉으로 보면 이게 한번 봅시다. 월봉을 한 번씩 뽑으면 또 이렇게 개운하게 뽑아주죠. 그죠? 월봉을 한 번씩 뽑으면 월봉에서 양봉이고 네. 월봉에서 일단 한번 틀어버리면 무섭게 가는 거예요. 보이시죠? 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시고 주봉에서도 21선 올라탔으니까 네. 20. 하면서 네. 수급 조금 그 수급 보니까 뭐 외인 기관 크게 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입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나쁜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지수만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수익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박준원 전문가님 포트에 있는 종목별 AS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부터 오늘의 관심주 공개 받아볼게요. 네, 1인 잘 찾아라.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 심팩 20% 못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금을 포트의 절반 이상 들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종목명이 익숙치 않아도 우리 네. 이성대 전문가님도 진짜 빠른 종목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생겨요. 오늘 특별히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는지.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제 테라세미콘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뭐 개별 종목 성격의 뭐 종목이라고 일단 볼 수 있겠고요. 동사는 이제 반도체용 열처리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열처리 장비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원래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이제 반도체용 열처리 장비를 대부분 다 수입을 했었는데 이 테라세미콘이 이제 국내에서 이제 개발을 하면서 테라세미콘이 이제 그때부터 납품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 몇 년 전부터 테라세미콘이 이제 상당히 좀 주목을 받는 그런 네. 기업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디스플레이용 아몰레드용 이제 열처리용 장비를 개발을 하면서 동사가 이제 삼성전자의 아몰레드 투자 관련해서 수혜 종목으로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우리가 아몰레드라고 하면 그냥 이제 아몰레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애플하고 소송도 있었고 이 소송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새로운 디자인 이런 제품들을 내놓을 때 즉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이런 거 활용한 그런 제품을 내놓을 때 동사의 제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열처리용 장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슬슬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적을 본다면 작년에 상장을 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매출액이 한 1,397억이었고 영업이익이 115억 그리고 이제 당기순이익이 92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장하면서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012년도 상반기에는 매출액이 555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12억 그리고 이제 당기순이익이 91억입니다. 즉 매출액은 이제 아몰레드 관련된 투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늘지는 않았지만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존보다도 이제 아몰레드용 관련된 이제 이쪽에 그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좋은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최근 분위기상 이제 삼성전자의 아몰레드 투자가 재개가 되게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차트 흐름상으로는 딱히 이제 크게 올라가거나 모양이 좋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이제 종목들은
이제 올라갈 때 항상 이렇게 저점 라인대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즉 이전보다도 저점 라인대가 올라가면서 추세가 전환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급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급등해서 이제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는 아래쪽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사는 거는 크게 부담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오늘 종가인 25,000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비중은 제가 이제 현금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30%로 그냥 싣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목표가는 3만 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2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0% 정도, 오늘 종가 정도의 매수, 목표가 3만 원. 예, 테라세미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 정도에서 오늘 한 종목의 비중 좀 네. 세게. 예, 이선대 전문가님, 오늘 포트 변화 상황은 제가 잠시 종합해서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박준남 전문가님은 오늘 어떤 변화를 주실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멜파스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아, 다시 이제 재매수. 사실 그 멜파스하고 디지텍하고 디오텍하고 여러 가지 터치 스크린 관련주잖아요. 네, 디오텍 요새. 예, 디오텍 끔찍하죠. 예, 횡령. 예, 예. 네. 조심해야 됩니다. 예, 멀쩡한 예, 회사. 인프라에어까지. 예. 예, 그쵸. 주식까지. 예. 아주 누가 급하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구해달라고. 네. 근데 정지들한 걸 어떻게 구해줍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매매하다 보면 기본적 분석이 있다 보면 이런 경우도 생겨요. 정말 얼마나 황당합니까? 네. 하다가 주식을 하다가 정지가 들어가 버리니 그러니까. 상당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스닥은 기본적 분석을 꼭 수반이 돼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제가 멜파스를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 디지텍 시스템을 가지고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유동성인 부분이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네. 생각을 해서 제가 멜파스를 다시 나왔는데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디지텍 시스템이 더 커요. 앞으로도. 네. 그런 부분 하면 되고 디지텍이 멜파스가 터치 스크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납품처가 네. 영업적 라인이 다 삼성 쪽에서 계열이기 때문에 그 영업 라인의 그거에 대해서는 뭐 영업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물건 만들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예.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영업하는데 얼마나 힘든데.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터치 스위치 반도체 방식의 지문 인식 센서를 제조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임원이 한번 기술을 가지고 나왔는데 기간 수급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크지는 않지만 눈에 띄게 나쁘지 않는 보이고 애플발 쇼크에 의해서 한 22,000원을 잘 가다가 18,000원을 한번 좀 주저앉았었잖아요. 네. 오히려 보면 그때 또 제가 기본적 분석을 하다 보니까 월봉을 보면서 제가 매도 사인을 때렸겠습니까? 지금 추가 매수 했죠. 네. 근데 못 사요, 개인 투자자들은. 네. 왜? 내일도 삼성전자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말이 이제 나오다가도 다시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죠. 너무나 두려워하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멜파스가 한 22,000원에서 사서 한 뭐 18,000원 한 21,000원에 샀는데 18,000원 정도 내려갔다. 네. 근데 거기가 바닥이 아니라 거기 가서 뭐 얼마나 더 내려가겠습니까? 주식을 사자마자 올라가는 경우는 솔직히 단타 빼고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주식을 사자마자 올라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식을 사자마자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더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분할 매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분할 매수가 여러 번 이렇게 나눠서 살려고 해서 분할 매수한 게 아니라 떨어지면 내가 샀는데 더 떨어지면 평균가를 맞춰야 되니까 떨어졌는데 못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아쉽잖아요, 사람이. 네. 싸게 사고 싶어 하니까. 이게 본인이 좀 물량을 1억이면 뭐 3천만 원 사놓고 떨어지면 이게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또 떨어지면 2천 사고 또 더 떨어지면 또 2천 사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평균 단가 맞다 보면은 그래도 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좋은 기업이니까. 네. 그러다 보면 바로 뿌르스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계좌가. 네. 그렇더라고. 저도 이제 뭐 테스트를 많이 해보죠. 분할 매수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시장가로 바로 사가지고 바로 막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벌크로 한 번에 딱 주식은 사는 거 아닙니다. 뭐든지 주식도 항상 이렇게 분할을 해서 천천히 사시고 천천히 파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애플발 쇼크가 기회가 왔었는데 22,000원에서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이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터치 칩이 이제 판매도 많이 되고 또 일체형도 있는데 그 한쪽에서 이제 그 영업이 많이 돼가지고 그리고 원가도 조금 이렇게 절감도 됐고요. 네. 제조 공정에서. 그래서 또 그 중국 쪽에서도 그 이렇게 수요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애플이 아무리 삼성 거 안 쓴다고 하이닉스 도시바 한다고 해도요. 삼성 제품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삼성 반도체 세계 1위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삼성 제품보다 빠른 게 어디 있어요, 반도체가? 없습니다. 쓸 수밖에 없어요. 애플이 삼성 제품보다 안 좋으면 누가 애플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매니아층이나 일부 매니아층이나 빼고요.
우리는 삼성을 사랑해야 됩니다. 삼성.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보면서 제가 기술적 분석을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7% 급등했네요, 멜파스. 예, 제가 오늘 장중 공개 방송을 했거든요. 예. 하면서 좀 추천을 저희 유료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추천을 좀 안 드렸습니다. 다 사버리면 저 회원들도 싫어하니까. 봅시다. 예, 멜파스죠. 멜파스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월봉부터 한번 볼까요? 천천히 보시죠, 여러분들.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예, 천천히 볼 시간은 별로 없고 좀 빨리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이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이평선은 나침판이라고 그랬죠. 월봉에서 이렇게 나침판이 이 분홍색 나침판이 틀었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보세요. 물론 기본적 분석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 보시고 보십시오. 이게 2만 원에서 15,000원에서 거의 5만 원까지 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보시면서 제가 시간상 매수가하고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다시 알려드릴게요. 보시죠. 그래서 이제 일봉으로 갑시다. 일봉으로 가니까 아직도 큰 그림으로 봐보십시오. 크지 않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오늘 26,600원인데요. 여러분 꼭 내가 21,100원에 매수가를 했는데 꼭 그러지 마시고 유도리 있게 21,100원, 2만 원대 초반에서 여러분들 분할해서 사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우리가 그냥 짧게 한 26,000원까지만 잡읍시다. 그리고 손절가는 한 3-4% 정도 19,2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멜파스 다시 한번 잡아보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분의 최종 포트 차례차례로 확인시켜 드리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 포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SOL 넥센타이어 같고요. 테라세미콘을 30% 비중 좀 크게 해서 신규 편입하고자 하십니다. 자, 테라세미콘은요, 반도체용 열처리 장비 만드는 업체입니다. 기술적으로 저점을 높이는 중인데 추세를 준비하고 있겠죠. 25,000원 오늘 정가 정도에 30% 물량을 담고자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영업이익률도 개선 중이에요. 두 종목, 기존에 있던 두 종목은 홀딩입니다. 자, 이번엔 박준환 전문가님 포트로 넘어가 보죠. 자, 동아약품 게임하면 조금만 더 인내해 보시고요. LG 디스플레이는 미래나노텍과 함께 현재 아주 좋은 진행을 보여주고 있어요. 목표가까지 역시 갖고 계시면 되겠고 오늘 멜파스를 다시 한번 잡힐 때까지 잡아보자라는 입장입니다. 자, 광학필름 미래나노텍에 이어서 스마트폰 터치 모듈 멜파스까지 추가가 되겠네요. LG 디스플레이 어쩐지 이름은 다 다르지만 약간 삼총사처럼도 보입니다. 자, 멜파스 오늘 7% 급등했지만 약간 눌리면 2만 원대 꼭 100원 아니더라도 초반에 좀 오면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할 매수로요. 월봉상 양봉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네, 멘토님들이 좋은 종목 얘기 많이 들려주셨지만요. 투자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 각자가 냉정한 판단 하에 내리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이벤트 내고 저희 물러갈게요. 이성대 전문가님 문제 출제 부탁드릴게요. 네, 문제 내겠습니다. 저평가 주식이란 어떤 상태의 주식을 말하는가? 1번 내재 가치가 주가보다 크다. 2번 내재 가치가 주가보다 작다. 3번 내재 가치가 주가랑 같다. 그리고 4번 내재 가치가 주가랑 다르다. 네, 박준환 전문가님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죠? 예, 정답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의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맥 검색하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들어가서 퀴즈 이벤트 참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 완료됩니다. 네, 이렇게 이벤트 참여하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과 주식 관련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치맵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퀴즈도 푸시고 방송도 하나 괜찮은 거 있으니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거든요. 오늘 밤 9시입니다. 리치맵의 뜨거운 태양이라 불리우시는 한영희 전문가님이 급등주 단타 노하우를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급등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관심 없는 사람 있을까요? 하지만 매매는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 노하우가 공개되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이성대 박준환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2부도요. 우리 제 왼편에 앉아 계시는 이성대 전문가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강의 한번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목 상담도 있으니까 무료 문자나 전화로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